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괴로운 과거와 헤어지는 법, 예,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미즈모토 가즈야, 미즈모토 가즈야가 작가님이시고요. 이분은 일본 심리 테라피스트 협회 이사장으로 미국 NLP 협회가 인정하는 NLP 전문가라고 해요. 일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심리 카운슬러로 그의 상담은 2개월씩 예약되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저의 친한 분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ETF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과거, 기억 이런 것들을 관계되는 책을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이 책을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선생님, 기억을 지울 수 있나요? 그렇다네. 결론부터 말하면 지울 수 있지. 어떤 기억이든지요. 그렇지, 어떤 기억이든. 우선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건지 들려주겠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지우고 싶은 기억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작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매뉴얼을 지키면서도 소소한 부분까지 내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손님을 대했다. 사장은 손님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었다. 어느 날 가게가 한산한 틈을 타서 사장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 이러저러하게 하면 손님이 늘지 않을까요? 내 딴에는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제안이었다. 물론 사장도 고마워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미친놈. 이놈 가게에서나 하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면서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그게 그렇게 화날 만한 일이었나?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납득이 되지 않았던 기록은. 그렇다. 납득이 되지 않았다. 가게가 잘 되라고 한 얘긴데 덮어놓고 화를 내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맞아요, 선생님. 납득이 안 돼요. 선생님의 말에 수긍해서 조금 빠른 어조로 대꾸했다. 납득할 수 없던 그 일은 내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떠올라 불쾌한 감정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인데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도, 지하철을 타다가도, 샤워를 하다가, 볼일을 보다가도, 이를 닦다가도 끊임없이 떠올랐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더 극명하고 실감나게 떠올라서 걷잡을 수 없이 나쁜 기분에 빠지게 된다.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떠오르는 나쁜 기억이 있나? 나는 조금 망설였다. 납득할 수 없는 그 기억만 지우면 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쁜 기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이 하기나도 물었다. 술자리를 즐기다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 후회가 밀려들지 않나? 마치 머릿속을 들켜버린 것만 같았다. 예, 확실히 그래요. 술자리가 파하면 꼭 후회를 하죠. 선생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선생님의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선생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 고민이 점점 대단하지 않게 느껴졌다. 23페이지. 밤이 되어 다시 잠자리에 들면 새까만 어둠 속에서 오늘 변함없이 불쾌한 기억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 속을 끓이거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잠을 이루기 힘들어진다. 이런 뇌의 복주를 자동사고라고 한다. 좋아, 오늘도 이 불쾌한 기억을 떠올려서 나쁜 기분이 되고 말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저절로 폭주하여 불쾌한 기억이 뱅글뱅글 맴돌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반복되면 자신의 인생이 불완전하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자기 부정감에 사로잡혀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일상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뇌를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동사고에 나를 맡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사람은 각자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마다 콤플렉스를 느끼는 부분도 다르다. 그것을 건드렸을 때도 분노하지만 개 중에는 일부러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도 상대의 컴플렉스를 자극하면 그걸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뜻이야? 라며 화를 터뜨린다. 이럴 때는 원래 의도를 해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으니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신이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뭔지 몰라도 기분이 나빴나 보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 탓으로 돌리자. 저 사람이 아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네? 라거나 속 좁은 사람이라 저래. 혹은 아 그래 이런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다면 적당한 답을 내놓은 후 잊어버리자. 납득할 수 없는 일 중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고 차이는 경우가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헤어져야만 했을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납득이 가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즐거웠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줄곧 함께였던 상대가 이제 곁에 없다는 절망감과 상심감이 슬픔과 함께 덮쳐온다. 애인이 아닌 대상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소중하게 키운 반려동물과 헤어졌을 때도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과거에 집착한다. 다시 함께 놀고 싶다. 함께 산책하고 싶다고 아무리 바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행복하게 보낸 시간에 감사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버리자.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쁜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떠올리지 않기를 계속하는 것일세. 떠올리지 않기를 계속한다?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 볼까? 자네는 사흘 전 저녁으로 뭘 먹었나? 사흘 전이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지, 기억이란 그런 걸세. 우리는 뛰어난 망각 능력이 있다네. 그러니 과거의 일은 점점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이지. 하지만 그 전에 과거를 다루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는 게 기억을 지우기 쉽다네. 나는 과거를 다루는 방법 따위에 별로 관심 없었다. 초조한가? 선생님이 내 속을 뚫어보는 듯 말했다. 당연하다.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진행할 시간이 없었다. 네, 초조하네요. 그렇군, 알겠네.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 기억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니까 그거는 무서운 일이겠네요. 자네 말대로 기억의 큰 흐름은 대단히 중요하지. 그런데 자신이 누구고 어떤 일을 한다는 큰 기억만 있고 다른 자잘한 기억이 사라진다면 자네는 내일부터 생활하기 곤란할까? 저한테 중요한 기억이 있다는 조건인가요? 그렇지.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잊어버리면 곤란할까? 그렇게 곤란하진 않죠. 그렇다네. 과거의 기억에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잊어버려도 새로 알아나면 되니까 괜찮은 걸세.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거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네. 자네는 오늘 여기까지 자동차로 왔겠지? 네. 앞을 보면서 운전했나? 아니면 계속 뒤를 보면서 운전했나? 선생님은 좀 짓궂다. 뻔한 답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틀림없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물음이겠지. 나는 냉정하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제대로 앞을 보면서 운전했어요. 그런 걸세. 운전하는 법이나 교통법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있지만 이미 지나온 경치나 도로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네. 중요한 것은 앞을 제대로 보면서 운전하는 거지. 예, 알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그게 기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일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납득이 갔다. 확실히 나는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뒤만 돌아보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매일같이 떠올리고 있는 불쾌한 기억이 지어진다 해서 곤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얼음덩어리 한쪽이 아주 조금 녹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거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네. 선생님은 이 말을 남기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사라졌다.
머리로는 시간 낭비인 줄 알면서 왜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휘둘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실패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무시당했다 라는 경험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패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인간의 생활도 문명도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일을 기억에 굳게 새겨 부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뇌의 기능 중 일부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나 잘못, 짜증나는 일을 몇 번이나 떠올린다고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으니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은 뒤를 보고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중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뒤를 보고 타는 사람은 없다. 앞을 보고 탄다. 말을 탈 때도, 당나귀를 탈 때도, 코끼리를 탈 때도 반드시 앞을 향한다. 뒤를 보고 타거나 계속 뒤만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가능하다. 제대로 앞을 보고 살겠다고 결단하라. 항상 앞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나쁜 이미지를 몇 번이고 생생하게 재생해서 음미하면 뇌도 마음도 손상을 입는다. 물론 여러분은 항변할 것이다. 그건 알지만 내가 제멋대로 떠올리는 거 어쩌라고. 나라고 반추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뇌에서 반복 상영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다. 뇌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서 제멋대로 몇 번씩 상영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물론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기억 지우개를 계기로 더욱 효율적인 뇌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후회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탓할 거리를 찾는 것일 뿐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을 책망하고 싶어서 후회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후회는 스스로 벌하는 행동 중 하나다. 후회하면 하는 만큼 시간만 낭비된다. 아무리 자신을 탓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후회를 그만두자. 이렇게 된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당신이 바라는 현재가 아니어서 후회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인생은 때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라고 몇 번이고 입 밖에 내어 말하며 불쾌한 기억과 후회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멀리하자. 인생에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몇 번 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만약 A인지 B인지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양쪽 모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것 말고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 말로 대갚아줄 수도 있고 그런 말은 속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비아냥거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울거나 웃을 수도 있으며 포기할 수도 있다. 어떤 반응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상처 주는 말을 듣자마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상처받았다 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허용 가능한 범위라면 받아 넘기자.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범위라면 포기하고 헤어지는 선택지도 있다.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왜 잘못되었는지 물어본다면 실패한 원인은 떠오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다음번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이 넥스트 사고다. 성공하는 해답을 찾아내면 뇌는 안정된다. 그러면 맴돌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곱씹어도 의미가 없다. 그보다 다음에는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지 라고 후련해질 수 있는 대답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실패했을 때 좋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생각하고 2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답을 내놓는다면 성공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기억을 지우는 방법은 없나요? 나는 조금 낙담해서 질문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지우는 방법은 있지. 다만 자네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를 뿐이네. 마법처럼 단숨에 지우는 것이 아니지만 서서히 기억이 흐려지다가 마침내 사라진다네. 그런가요? 천천히 말이지요. 그렇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네. 하지만 자네는 벌써 몇 년이나 그 기억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 기억이 몇 시간 만에 옅어지고 몇 개월 만에 잊힌다면 어떨까? 그러네요. 지금 상태가 이대로 계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네가 기억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겠나? 네, 해볼게요. 기억을 지우는 여러 가지 훈련법이 있다네. 그 중에는 독특하거나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모두 배워보도록 하게.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네. 나쁜 기억이 떨쳐지지 않으면 온종일 그 기억에만 매달려 있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365일 24시간 내내 나쁜 기억만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 원인 지향 방식으로 접근하면 언제 그 기억을 떠올리는가 라고 질문할 것이다. 해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질문이 달라진다. 언제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가 하고 말이다. 뭐든지 예외는 있다는 대사처럼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다. 늘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예외는 있다. 단순 작업을 할 때는 자주 떠오른다. 설거지할 때, 세수할 때, 이 닦을 때, 머리 말릴 때, 풀 벨 때, 단순한 게임할 때처럼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 작업을 할 때는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반대로 나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은 때는 언제일까? 영화 볼 때, 텔레비전 볼 때, 재밌는 책 읽을 때, 전략 게임에 집중할 때, 새로운 요리를 만들 때, 상점에서 어떤 걸 살지 고를 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포츠에 집중할 때 등이 아닐까? 조금이라도 나쁜 기억과 헤어지고 싶다면 아주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거나 새로운 가게에 가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가지 않았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흥미로운 곳에 가보는 것도 좋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분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주문 외우기. 예를 들면 아부토르, 다무라루, 오무니스, 노무니스, 벨에스, 호리마쿠나 이미 지나간 일이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반 헤일런, 데이빗 리로스 후임은 세미 헤이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문명의 수 등 뭐라 해도 좋다. 좀 긴 주문을 직접 만들어서 외워보자. 인도 사람들의 이름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름 자체가 주문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영화 세월간인의 주인공 이름은 란초다스, 샤말다스, 찬차드다. 자, 여러분도 외워보라. 란초다스, 샤말다스, 찬차드. 시시한 방법처럼 여겨지지만 이 이름을 외우는 동안이라도 나쁜 기억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쁜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를 때는 즉각 외워보자. 네, 여기까지 괴로운 과거와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